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끝이 지금 명확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물량이 오니까 지금 뭐 오른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네. 3, 4년간 오른다 하더라도 저 폭탄이 다가오면 그때 되면 기준금리도 한 3%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25년 6년 되면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2.5에서 3%는 기본 네. 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네. 올라가는 추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본다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입주 물량이 40만 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황도 여기에 발생할 수도 지금 있을 이제 것 우리 같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30. 2030번이시네요. 2030. 오, 네. 오히려 뭐 이 천사 이런 걸 능가하는 게 2030 같은데. 강력한데요? 연구소에서 40살 되면 어떡하지? 네, 부동산 정보 쏠쏠히 알아가고 있는 부동산 어린이 불인입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신년에 진짜 내 집 마련 해볼랍니다. 와우. 올해 어제 막 그제 계속해서 연간의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네. 상승률을 기록했던 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올해가.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네. 한 해였죠. 엄청났죠. 전국적으로도. 예, 네네. 엄청났죠. 자, 그래서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1년간의 부동산 이슈를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내년도 그 이슈 정리하면서 내년 네네. 전망까지도 한번 녹여내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2021년 부동산 한 이슈 7. 핫 이슈 네. 7가지인데 네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 대장동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 네. 수사 중이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좀 할 맞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뺐다라고 제외. 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약간 오해 실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내년도 살짝 얘기하지만 일단은 올해 7가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신년 신년. 특집으로 다시 한번 김인만 소장과 함께 네. 정말 내년 이야기는 전망, 네네. 부동산 전망은 이제 차곡차곡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올 한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첫 번째 이슈 공공 주도 공급을 뽑으셨네요. 네. 저는 이걸 첫 번째로 뽑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20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 정책,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정책 위주였다면 예. 올해는 새롭게 발표된 규제 정책은 안 보였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대출 규제 빼고는 없었죠. 대출 규제 네. 빼고 대출 네. 규제도 원래 하던 거 좀 더 네. 청량 규제를 한 거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작년에 발표된 게 올해 시행이 된 거죠. 세법 개정이 돼서. 그래서 DSR도 로드맵은 그렇죠. 나왔죠. 로드맵이 네. 나왔고요. 하던 걸 나왔고요. 계속 진행을 한 거고 새롭게 발표된 정책은 공급 정책입니다. 우리 이사 대책 네. 가장 강력했는데 3080 플러스라고 지금 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면 3080 플러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딱 나오는데 네.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정부만 3080이라고 하는데 네.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네. 3080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서울에 30만 호, 32만 호 정도, 전국 대도시에서 80만 호 정도, 82만 호 정도 네. 주택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이걸 이제 공공이 주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양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공공 집적 시행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공급량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네. 발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 상태가 진행 어때요? 상황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보도 자료 나왔을 때 이사 보도 자료 나왔을 때 나온 로드맵이 있는데 지금 네. 보면 일정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또 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공 집적 시행 정비 사업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3080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의문의 마크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아니, 전국으로 봤을 때 80만 가구는 좀 네. 뭐 생각은 들다 하더라도 네. 서울에 공공주도로 30만을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재건축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재건축 일반 빼고요. 재건축 아파트 네. 없이 가능한 네네.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거든요. 예. 분당 3개 물량을 지금 계획하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빼고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서울에서. 예, 이게 10년이 지나도 될까요? 저는 10년 동안에 해도 1년에 3만 호씩 공급이 돼야 되는데 3만 호면 우리 잠실에 엘스 리센츠 재건축할 때 2만 호였거든요. 예. 1년에 매년 그 정도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계속 나와줘야 어디선가 되는데 계속 공공 주도로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 애둘러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로 공공주도 공급을 뽑으시긴 뽑으셨는데 네. 현실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맞습니다. 어떤 의도의 변화, 네, 그냥 의지다. 태도의 변화. 그렇죠. 우리 대선 후보들도 지금 뭐 250만 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250만 호도 현실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200만 호가 안 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수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또 첫 번째 이슈랑 연관이 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이제 3기 신도시죠. 3기 네. 신도시. 이건 수도권이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죠. 네, 이건 가능성이 있네요. 네.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제가 추가로 또 추가 3기 기존에 신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지금 사전 청약하고 있지만 하남 교산, 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있는데 네. 올해는 추가로 발표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좀 잠시 까먹고 계시는데 2월 24일 날 광명 시흥 광명에 그렇죠? 네. 7만 세대 정도 신도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발표만 하고 지금 추가 진행 상황이 안 나와서 국민들이 지금 잠시 까먹고 계시고 있는데 일단 발표가 됐고요. 위치도 좋습니다. 7만 호 정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3기 신도시보다 3년 정도 늦을 거다. 그럼 몇 년입니까? 그러면 2025년 이후? 이후에 이제 청약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나오는 신도시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신도시들이 2018년, 19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19년에. 지금 3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사전 청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명도 빨라야 2023, 4년에 사전 청약이 가능할까? 입주는요? 사전 청약을 하면 사전 청약 후에 본 청약이 3년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입주는 2030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광명시흥 말고 기존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의 입주는요? 거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6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2026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27년, 8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도 거의 마지막에 이게 입주가 된다는 건가요? 차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 입주는 차차기 정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차기 정부에서는 이제 열심히 착공 들어가고 이제 공사되는 모습, 청약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본 청약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9월이었죠. 추가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됐는데 의왕, 군포, 안산에 4만 1,000호, 네. 화성, 진안에 2만 9천, 네. 인천 9월에 18,000호 해서 수도권에 12만 호, 대전, 세종에 2만 호가 네.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우리 국민들이 좀 까먹고 계시는데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게 기억이 안 나냐면 첫 번째 위치가 안 좋아요. 이게 지금 3기 신도시는 좋잖아요. 네. 처음에 발표됐던 하남 신도시. 뭐 좋지. 네. 광명까지 좋은데 네. 이게 화성, 진안 9월 의왕으로 가버리니까 일단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정부도 그 후로 추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발표된 신도시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게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는데 차기 정부 가면 부동산 시장이 뜨겁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분명한 사실은 과거 3년보다는 우리 매우 뜨거웠는데 앞으로 3년은 뜨겁지 않다는 거는 우리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의견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일시적인 반등이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이 11만 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이고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냥 현 정부에서 집값 잡기 위해서 강력한 공급 정책의 의지를 또 한 번 더 보여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뭐 이게 입주가 2025년 이후라 하더라도 네.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이번에 추가로 발표됐던 뭐 광명, 시흥, 의왕, 군포 이거까지 다 합치면은 진짜 수십만 가구인데 40만. 신도시만 해도 40만 호가 넘죠. 하고 여기는 이제 상당수 지금 뭐 택지 수용이란 작업도 들어갔으니까 이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되돌릴 수는 없는데 네. 앞서서 발표된 이제 화성 진안이나 네. 군포 의왕은 되돌릴 수 있죠. 아직 토지 보상까지 토지 보상이 안 들어가지 들어갔으니까.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차기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미분양 사태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9월 달에 발표된 신도시는 저는 재검토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끝이 지금 명확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물량이 오니까 지금 뭐 오른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네. 3, 4년간 오른다 하더라도 저 폭탄이 다가오면 그때 되면 기준금리도 한 3%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25년 6년 되면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2.5에서 3%는 기본 네. 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네. 올라가는 추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본다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입주 물량이 40만 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황도 여기에 발생할 수도 지금 있을 이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인구가 순감이 시작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순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부동산 경착륙을 고민해야 될 때도 저는 있겠어요. 우리 급등이 아니라? 국민들은 뭐 좀 약간 걱정이 되겠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저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그럴 가능성이 뭐 몇 프로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네. 정부는 10%가 되든 20%가 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막 불시 막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빨리 잡아야 돼. 확 꺼버려야 돼. 이렇게 계속 집중하다가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또 다른 상황 5년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는 네. 생각을 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 한해 세 번째 이슈는 LH 투기 사태. 컸죠. 이거 한 달 이상 정말로 뜨거웠던 이슈였어요. 사실은 이게 넘버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였죠.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국토부 장관 전임 국토부 장관 중에서 가장 유명해졌던 분 아닌가 싶습니다. 변창흠 장관 네. 전 장관인데 낙마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LH 투기 사태가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지금 또 이게 여진이 있거든요. LH 구조조정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 조금 불만이에요. 지금 어떤 그 사건 처리 아니면 사건 처리가 네. 물론 뭐 경찰에서 합동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올라가냐면 LH 구조조정하고요. LH가 하던 토지 보상 업무를 그 지정공사에 넘기고 하는데 네. 제가 왜 불만이냐고 한다면 그럼 LH만의 문제일까? LH가 하던 일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면 문제가 안 생길까? 저는 누가 해도 문제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기 때도 문제가 생겼고요. 네. 2기 신도시도 문제가 생겼고 3기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게 LH만은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다른 누가 해도 이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고 시스템 그러면 그럼 문제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네. 신도시 개발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비밀주의잖아요. 그래서 비밀주의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 소장님하고 저하고 모여서 지도를 보고 야 여기 신도시 개발하자라고 줄을 끊고 영어에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원을 막 이렇게 치면은 그걸 뭐 이렇게 보고 끊고요. 있다가 사고 여기 뭐, 하자. 예. 비밀이야. 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하는 거야. 나중에 발표되고 투기 나면 안 되니까라고 하지만 그게 비밀 유지가 될까? 안 되죠. 결국에는 다 선취매가 커지다. 있죠. 예. 그게 뭐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야 되고요. 국회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네. 국토부하고도 다 협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비밀이 우리끼리는 비밀이라고 하지만 비밀이 안 지켜지고 결국에는 저라도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아예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 차라리 공개 방식으로. 그냥 우리 여기 할 거야. 단 우리가 한 시점부터 1년 전이나 2년 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안 돼. 예. 그 한 3년 전에 구입하신 분들이야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1년, 2년 전에 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든지 뭔가 방식을 바꿔야지. 네. 야 우리끼리 비밀이야. 우리는 착하니까 비밀 지켜야 돼. 저는 이건 안 지켜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겠습니다. 4기 신도시가 네. 10년 후에 나온다면 또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LH가 안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LH 투기 사태.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네네. 제안도 주셨고요. 네 번째 이슈는 이제 사전 청약이었는데 네. 앞서 이제 3기 신도시와 한번 맞물렸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다섯 번째 이슈가 기준금리 인상. 이거 크죠. 이거 부동산은 이게 크고 이게 결국 또 핫이슈입니다. 가계부채를 건드립니다.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네. 2022년 부동산 시장 아마 다음 주에 특집할 텐데 역시나 기준금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변수이고 네.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올해 두 차례 올랐죠. 8월하고 11월하고 0.25
0.5%포인트 올라서 이제 1%가 됐는데 내년도 지금 기본이 3회 인상이에요. 네. 예, 미국이 뭐 한번 3회 인상 더 예고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우리도. 안 올려도 저는 한국은행이 2번 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한 3번 올릴 것 그렇죠. 같다는 두세 거죠. 번 올려요. 네. 그러면 1.5% 정도, 뭐 네. 1.75 정도 75? 되는데 미국도 3번 올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022년만 올리느냐? 미국은 한 번 올리면 한 3년 정도 올리잖아요. 1년에 이 정도 올린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정도 되면 저는 내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1.5 정도 우리 다 생각하잖아요. 네. 1.5, 1.75 그 정도. 그 정도 뭐 예전에 더 높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까지는 우리가 일단 저는 리스크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어. 그런데 2025년 돼서 우리가 지금 3%, 4%까지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간다는 거거든. 예. 이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한 번은 괜찮은데 올해 2번 올랐다는 얘기는 저는 금리 인상 상승 추이로 돌아섰다라고 보셔야 될 추세가. 것 추세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2차례 또는 3차례 올리게 되면 이거는 진짜 본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대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3%대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2025년 이후에 입주 물량 공급까지 맞물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제가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금 김윤배 소장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서히 뭐 출구 일주택자가 전략을 살아야 사니까.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근데 왜 막혀 안 있잖아요. 파는 거죠? 지금 세금 다주택자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일단 중과 막혀 때문에? 있고요. 네. 또 임대 사업자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임대 살고 사업자 있으니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깰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풀리거든요. 네. 임대 사업자 우리 8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또 공교롭게는 부동산 공급이 아주 쏟아지고 3기 신도시 금리는 높아지고 물량들도 나오고요. 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자가 우리 2006년도 2016년 17년에 많이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8년이 지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2024년, 2025년이에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 매물도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미국은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내년은 이제 미국 우리 함께 진행되는 함께 진행이 됩니다. 본격 그러면 긴축이라는 거.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에는 정말 이 금리를 꼭 지켜봐야 되고요. 자, 6번째 부동산 이슈 오락가락 네. 부동산 정책. 저희 시간에도 많이 다뤘고요. 네. 특히 이제 이 10월부터 정말 10월, 11월, 12월은 맞습니다. 정부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정신이 없고요. 네. 뭐 저희들도 정신이 없고요. 네. 너무 정신이 없는데 최근에도 계속 발표가 됐잖아요. 뭐 공시 가격도 계속 이슈였고 그래서 네. 제가 아는 기자분이 뭐 전화를 해봤다라고 해요. 그 공시가 행정안전부에 공시 가격 내년에 동결이 된다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만 그 실무하시는 담당자분도 모르겠다. 뭐 따로 생각한 적도 없고 지침도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헷갈리고요. 저도 헷갈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한데 우리 이제 2022년 이틀 남았나요? 이틀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새해 2022년에는 좀 진짜 필요한 규제들은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규제, 안 필요한 규제 좀 구분을 해서 안 필요한 규제들은 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규제들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최근에 집값 조금 떨어졌다고 막 규제 지역 해제해달라고 바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이제 2달 조금 조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풀어주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규제들은 일관성 있게 하고 필요 없는 규제들은 좀 없애고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측 불허에 뭐가 정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답답하죠. 툭 던져놓고 네, 던지기만 하지 그게 되는지 안 수습이 안 되는 되는지도 거죠. 안 되잖아요. 네. 간 보는 거잖아요. 네. 딱 던져보고 여론 분위기를 보고 할까 말까인데 그러지 말고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발표하는 즉시 저는 좀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건 제 짧게 저도 많이 이제 문의가 와서 그걸 소장님한테 들어보는데 우리가 GTX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네. 영향이 그 A, 있겠죠. B, C 노선이 있는데 네.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뭐 B 한다, C 한다. 그게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나 이런 거죠. 아 이게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A는 땅을 팠으니까 A는 하더라고요. 팠고요. 예, 예. B, C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하는데 기간이 늦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될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GTX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그게 도대체 몇 년 전인가요? 네. 10년 전이고요. 신분 당선만 하더라도 오늘 뉴스 보니까 수원의 광교 신도시에서 호매실 구간이 이제 2024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착공이. 그게 2008년도에 이슈가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 지금 몇 년인가요? 10년? 15년이 지나서 이제 착공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TX가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국가의 약속이니까 되긴 되되. 되긴 되는데 정부에서 말했던 시간보다도 3년에서 5년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올 한해 부동산 핫 이슈 7 중에 7번째 이슈입니다. 집값 변곡점. 우리가 항상 다뤘던데 네. 확실히 11월, 12월에는 많이 시장 달라졌어요.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네.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 올해 뉴스 통계를 보면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인천이 뭐 2배 올랐다. 엄청나게 4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4분기 11월, 12월만 본다면 네.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10월까지 분위기를 본다면 엄청나게 뜨거웠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11월, 12월은 야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변곡점 논란이 충분히 일어나고요. 저는 충분히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락거래가 언제 나올까? 하락거래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마 내년 시장도 급격하게 뭐 반등 칠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대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모든 걸 뒤집을 수는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어떻게 네. 다 뒤집어? 네. 그렇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우리가 5년간 해왔던 게 있는데. 그렇죠. 그 시장 상황을 보고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정도는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 뒤집어 버리면 좋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오히려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변곡점 논란 충분히 의미 있는 논란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오후에도 아마 주간 상승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서울 수도권에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락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물론 뭐 오늘?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보면 서울 전체 아직 아니다. 야. 다음 주? 저는 다음 주 네. 네. 다음 주 정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음. 조금 더 늘어나고요. 분명히 오긴 옵니다. 다음 주에 올지 아니면 오늘 올 수도 있고요. 내일 네.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 2주 후에 다음 올 수도 주? 있는데 네. 설 전에는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김혜진님 오늘 방송 진짜 유익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는데 이어폰을 못 빼고 있어요. 아하. 네네. 5949번님 개인적으로 목돈연구소 코너 중에 최고의 코너라고 생각하는 코너 이만저만 부동산 코너. 아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쭉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선님 하나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21년 1년 내내 팔려고 내놨는데 장기면상으로 못 팔고 지나갔다. 네. 그렇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못 받고 본의 아니게 네. 2주택이 되어버렸대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시적 2주택은 우리가 반드시 좀 챙겨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중과세 대상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면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필요해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로 중과세로 팔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한시적 면제가 나오면 그때 좀 기회를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영숙님은 이제 아드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열심히 좀 집 준비, 청약 준비를 네네. 하는데 정말 청년들이 집 걱정 안 하고 결혼했으면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이 저출산 결혼에 또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인데 네, 중요한데 저는 너무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예. 충분히 기다려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의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약간 들으셨으면 뉘앙스도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 특집으로 2022년 대한민국 집값 전망, 부동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저만 부동산 코너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